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에 특별하게 인사드립니다.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진행을 맡은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3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통해서는 댓글 통해서 저희와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특별한 이슈 통해서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참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24% 상승했고요. 2,68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집 나간 기관이 소폭 들어오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873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렇게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이어질지 저희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참 강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소외됐었던 ISC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면서 그 훈풍이 조금 나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주도할 만한 종목, 방산일지, 제약바이오일지, 2차 전지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특별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특별한 시그널을 찾아봐야겠죠. 특별시 이유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되는데요. 우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 소식과 관련해서 신세계그룹 키워드 보여지네요.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열어볼게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가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뒤쫓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오늘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우리 돈 약 2조 78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것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기업을 위해 총 52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보조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반도체 보조금을 우선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인 인텔과 TSMC를 꼽았습니다. 현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400억 달러를 투자 중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15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TSMC를 추격 중인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에서 해외 정부 보조금 차이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1.52% 상승한 73,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별한 시그널 살펴볼게요. 미국이 중국과의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바이오 관련 소식입니다. 기사 자세히 열어볼게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빗장을 걸고 나선 건데요. 문제의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도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차관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데요. 미 하원도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와 우시앱텍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들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데이터 안전법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정치권의 거센 압박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투자 시그널, 반도체, 바이오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시그널 확인해 봤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매니저 박철순 그리고 송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이 또 휴일이어서 2주 만에 뵈서 참 오랜만인 것 같다. 이런 채팅창의 댓글들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두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볼까요? 송률 매니저님,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달도 아니고 2주인데 뭐 새롭게 인사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진짜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죠. 빨리 지나갔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었었는데 걱정이죠. 이거를 이제 또 이번 시간에 다 풀을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하여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3주 되지 않으셨나요? 3주인가요? 네, 저 네. 2주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3일절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저는 토요일 아침에 또 매일경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수는 사실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지금 증시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별한 이슈 특이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이슈 바로 국내 증시 다음 주는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1% 넘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죠. 오늘 밤에 당장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다음 주에는 뭐 CPI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FOMC 일정까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딛고 국내 증시 상승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지 두 분 통해서 보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종목이라고 써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님은 2차 전지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럼 일단 박철수 매니저님 보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네, 종목과 그리고 일정 두 개를 적어드렸었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2월 달에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갇힌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난 방송 이후에 2주가량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다 갇힌 흐름입니다. 뭐 화면에서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도 사실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갇힌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월 중순 이후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과 하락했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고 특히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가 또 실망감을 줬던 초전도체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아직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확연히 6월 대비했을 때는 상승 강도가 완화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2차 전지도 좀 올라왔었죠. 오랜만에 좀 힘이 좀 붙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암연구학회 4월 달에 있죠. 4월 5일부터 진행되는 이 암연구학회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이 빠른 순환매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매매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배터리 일정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암연구학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것처럼 실제로 수급이 좀 유입될 만한 일정들, 주요 일정들이 있는 섹터들 또는 있는 테마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점하면 조금 단기에도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 향후 주요 일정들을 항상 최소한 주말에 다음 주 일정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리 셋업해 놓으시고 나서 수급 보면서 단기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그리 뭐 나쁘진 않은 장이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긴 하고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아서 향후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수익이 늘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일정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짜보도록 하겠고요. 송률 매니저님 보드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도 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인터 배터리가 끝났고 다음 주까지는 또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제 인터 배터리는 끝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고체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2차 전지 수급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 SDI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초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직도 고점 대비 절반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는데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전에 AI빨 훈풍이 더해지면서 나름 선방을 했었었는데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정적인 흐름은 차주까지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50% 가까이가 됩니다. 50% 가까이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도 나름 점유율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조금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된 만큼 다음 주 차주까지도 무난한 흐름을 어느 정도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벤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일단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고용보고서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달에 CPI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을 받고 우리 국내 증시도 또 빠졌었잖아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매달 있죠. 이런 이벤트들은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신규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가 다음 주에는 가장 주요 미국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CPI가 정말 예상치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충격도 또는 강한 지수의 상승도 나오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 당연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고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거기서 반대로 이번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종목별로 악재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주가가 희석되는 이슈들, 예를 들어서 추가 상장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CB의 또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반드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전환사치의 일정이라든지 전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신주의 어떤 상장 일정이라든지 이런 오버행 리스크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추가 상장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추가 상장 이후에 급락이 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2 물량에 대한 부분이나 뭐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님께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배터리 셀 3사를 봐야 하는 건지 삼성 SDI가 오늘도 또 급등세를 이어갔잖아요. 반면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는 분이라면 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와닿는 분들은 크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투자 심리 많이 악화가 됐고 아까 이제 삼성 SDI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고점 대비는 아직도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 시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재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특히나 지금 이제 다양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뿐만이 아니라 완성차들도 미국 법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다양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배터리 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납품을 했었지만은 앞으로는 앞전에 이제 테슬라가 제안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소재 기업이 완성차에 납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50%에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재료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만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 증가될 거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고체도 있고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 지금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는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소재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점에서 매수 메리트 가격대 위치한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께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바이든, 트럼프 이번 재매치가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2020년으로 거슬러 가 본다면 그때 좀 핫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올해에도 또 핫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나갈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과거 전례를 봤을 땐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미국 정책, 이런 대선의 어떤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사실 수혜 업종들과 피해 업종들이 항상 구별이 됐었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나 말씀드려보면 일단 민주당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보통은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인프라, 거기에 원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많이 되고 있고요.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형 성장주, 방산, 갑자기 전통 에너지 쪽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바이오테크와 또 원전 이렇게 많이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공통점이 뭐냐면 두 후보자 모두 다 원전 쪽을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일단 리스크가 좀 자유롭겠죠. 리스크에서. 그래서 원전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별한 이슈 확인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특별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이슈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과 함께 오늘 하나 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좀 쉬어가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주도할 섹터는 도대체 어디일지 꼽아봤는데요. 전문가분들은 방산,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HLB가 급등을 했고 또 알테오젠도 오늘 조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 남아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 남아 있는데요. 두 분의 보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호황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님은 방산이라고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 보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호황. 네, 어떤 호황으로 경우인가요? 말씀드린 게 지금 네. 주제에 보면은 반도체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산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호황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방산과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워낙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아무래도 개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뭐 HBM이라든지 또는 요새 특히나 또 CXL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그 이외에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기타 PIM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기술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주들 또한 굉장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호황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좋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긴장감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이 군비 증강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팔면 끝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단기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 호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는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베팅 가능한 섹터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토 규격에 맞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 두 나라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게 계속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납기일에서 굉장히 좀 빠른 강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수응법이 또 개정이 됐었죠. 보통 해외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대금을 갚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5조에서 한도가 25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주는 무기를 수입해가는 국가들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나라 K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또 강조해 주셨고요. 송렬 매니저님 역시도 방산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바이오 가자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좀 방산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좀 쉬어갔는데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점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져가 봐도 됩니까? 송유 매니저님?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고 다양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2월 달에는 하나오션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데 이번에 또 수은법이 통과가 됐죠. 수은법 통과가 되고 지금 다양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중심으로 수출도 앞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랑 2차 계약도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됐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하고 실적이 받쳐준 종목인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빛을 못 봤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 결과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타 국가에 수출할 때는 거진 한 25년에서 30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간을 다 거쳐왔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휴전국이다 보니까 이런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 조정 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하고 방산 중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방산에 적어드린 이유는 중장기적 추세는 방산이 우세해서 적어드린 건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죠. 아마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GC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4만 원대에서 4만 6천 원까지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15% 정도 올랐었고 GC셀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지금 밝혔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올해 제약바이오 주요 키워드는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면역 항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박철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HLB가 시장에서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뭐 간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워낙에 급등했던 터라 뭐 5월에 이제 FDA 승인이 있고 4월에 암학회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의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HLB가 달려주면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힘이 좀 붙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HLB 하나만으로 지금 끌고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매년 흐름들을 봤을 때 항상 가장 강했던 월을 따져보자면 보통 제약바이오가 12월 달,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암학회를 앞두고 나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전례를 봤을 때는 3월 달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암학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보면은 가는 기업들 중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미약품 이런 좀 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암학회에서 기대가 볼 만한 종목들은 대형주보다는 보통은 중소형주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통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웬만한 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데에서 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암학회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이 4월 5일부터 시작하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 중에 좀 큰 기업들은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암학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별할 때는 이렇게 작은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도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워낙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중장기로 지켜봐도 되고요. 작은 기업들은 일정으로 인해서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빨리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고 일정이 소멸하면 그 앞뒤로 해서 세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감을 가지시고 이제 일정이 시작하기 전부터 좀 긴장을 좀 하고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암학회에 대한 모멘텀 남아있는 것 같다. 좀 짧게 잡고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님께는 반도체 한 번만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반도체주들 계속 잘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 개장전 거래 모습 보니까 3%대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다시 한번 달려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재탈환했는데요. 이런 반도체주들의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과거에 스쳐가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물론 또 디테일한 부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HBM3겠지만은 HBM3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31%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선제적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은 지금 또 중요한 게 12단 HBM3E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일단은 샘플을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 계획도 밝혔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AI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만 보면요. 작년에 AI 특히나 이제 매니피센트 7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를 중심으로 작년에 거의 한 200%씩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좋죠. HBM3의 시장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에 샘플을 납품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가 AI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차세대 또 5세대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12단 HBM3E 이거를 누가 먼저 양산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냐 이게 또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종목이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AI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매일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커스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차익이 나올 것이다 두 가지 약간 관점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2차 전지는 약간 이런 거였죠.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내연기관을 접고 전기차 모델로 전환하겠다. 그때 당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가 현 주가에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광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만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실적까지 이어지려면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다. 직접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까지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이렇게 특이점 두 가지 짚어봤고요. 이제 새롭게 진행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대결이 끝이 났는데요. 2월 대결 결과와 함께 새롭게 적용된 룰도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중계석 나유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